안녕하세요. 오늘은 힘겨워하는 연인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두 사람 다 그래도 성품이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괜찮은 사람이란 전제 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일랜드의 캠퍼스 드라마가 히트를 쳤고 이제 상을 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내용에 빗대어서 제가 현실과 마침내 연결을 지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 주인공이 인싸였고 여자 주인공이 아싸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이제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학생은 공부는 굉장히 잘했고 집은 부자였는데 집 분위기가 굉장히 사무적이고 성과만 이제 바라게 되는 그런 냉랭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성격의 결핍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 여주인공한테. 그래서 이렇게 툭 하면 이제 너무 팩폭만 날린다고 하죠. 그래서 독설 같은 걸 날리기 때문에 그 아싸였습니다. 인기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묘하게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학생의 독서를 날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빈틈없고 일도 잘하고 똑똑한 모습에 반하게 된 거고,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 남학생의 너무 따뜻하고 훌륭한 그 인품에 이제 반하게 된 거였어요. 사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남학생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아싸였던 이 여주인공이 사귀어버린다는 얘기가 돌게 되면 더 이제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완전 아싸가 돼서 학교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비밀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행이 싹트기 시작을 하죠. 공개된 연애가 아니고 비밀 연애였기 때문에 자꾸 남자 쪽으로 여러 여자들이 자꾸 대시하고 달라붙게 시작을 하고요. 물론 남자친구, 그 남주인공이 이걸 다 커트해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주인공 입장에는 되게 불쾌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그 상처가 계속 누적이 돼서 마침내는 이제 거의 헤어지게 되는 듯한 이제 상황이 돼버려요. 그 이제 여주인공이 막 울면서 이제 마침내는 그 거의 졸업 직전쯤에 너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제 돌아섭니다, 이렇게. 그 1부의 끝이고, 2부는 이제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대학교를 가는데, 여학생이 어쨌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가요. 좋은 과, 그것도. 근데 이제 남학생은 이 여학생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 최상위 대학에 취업이 안 되는 과에 간신히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여학생이 이제 인싸가 됐어요. 왜냐면 그 학교가 상류층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 사고관이라든가 분위기가 비슷해서 서로 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인싸가 됐고, 이 남학생은 그 대학교 근처에도 하숙을 못하고 완전 그냥 이렇게 외곽에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난한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하숙이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남학생은 다시금 이 여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꾸 다가가게 되고, 사실은 여주인공도 이 남학생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 여학생에게 주변에 이제 부유하면서 잘생긴 그런 남자들이 자꾸 이제 대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학생은 이제 자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자신감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였냐면 어쨌든 공부를 아주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추가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까지 이제 엄청나게 해야 되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항상 피곤에 쩔면서 생활하면서 간신히 이 여학생에게 다가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남주인공이 성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주인공 주변에 있는 남자들까지도 감동을 시켜서 이제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는 어떤 단계까지 가는데, 그때쯤 됐을 때 이 남주인공이 일종의 어떤 현타 비슷한 게 오게 됩니다. 뭔가 이제 이 계층의 어떤 차이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격지심은 아니고요. 내가 이런 훌륭한 여자, 곧 여주인공에게 쓸모가 있는 남자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깊은 어떤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돌아섭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핵심은 이거였어요. 두 사람이 어쨌든 본능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고 도저히 끊어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 감정,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면 평생 내내 후회할 만큼의 확실한 어떤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남자가 돌아서게 되니까 여자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이유도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또 이 여학생도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남주인공한테 자기가 심리적으로 집안의 어떤 그런 날카로움과 그리고 자기 오빠한테 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어요. 서로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묘한 어떤 완전히 오픈되지 않는 듯한 상태에서 깨어지게 되면서 더 아파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그 남학생의 행동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게 단순히 자격지심이다, 자존감이 낮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남자가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물론 같이 있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나랑 같이 있으면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이제 데려가서 같이 살 생각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 그 드라마에서의 그 남학생의 교통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또 잘 얘기해서 오픈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가 너무 착할 경우에 그걸 얘기하면 같이 고생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서 자기가 떠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되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냥 싫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또 상처를 받으면서 역시 연애는 뭐 할 게 없다, 아니었어, 남자가 다 이런 식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또 여자 쪽 입장에서 잘 생각은 해보세요. 그게 갑자기 내뜸 싫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남자가 오히려 더 너무 좋아서 나랑 있으면 고통받을 것 같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는 남자가 계속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과 각각 또 사귀게 되면서 뺑글뺑글 돕니다. 한참 이렇게 도는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기어이 이 남자도 도저히 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도 도저히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재결합을 하면서 끝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좀 잘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냐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청춘 남녀들이 돈이 없어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 상황이 안 좋았고 단순히 또 그런 또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젊은 나이에서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만큼의 정서적 안정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제가 되게 불안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했는데 저랑 있으면 불행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는 말로 이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여학생을 위해서 였지만 상대를 위해서였던 거였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말할 부분은 말하는 게 더 나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론 그랬으면 안 떠났을 것도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묘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상대를 위한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 제 행동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면 독단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판단하에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행동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저도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른 그 젊은 분들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들 잘 되시기 바라고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도저히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돌아서면은 후회할 것 같고 평생을 너무 괴롭게 살 것 같다는 어떤 마음이 든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한쪽에. 도움은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배를 탔다는 생각하에서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입장에서 이렇게 함께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너무 나 혼자만 이제 싸매고 물론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경우에선 좀 미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너무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는 다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 기질 특성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글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존심이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